여러분, 오늘은 무려 13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단 1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충격적인 몰락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은 이른바 빅펀드라는 이름으로 1기 28조, 2기 41조, 3기 69조 원에 달하는 거대 자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돈만 있으면 삼성전자의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최신 장비를 통째로 사들여 기술 패권을 단숨에 거머쥘 수 있다는 오만하고도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에게 연봉 두세 배를 제안하고 SK 하이닉스 핵심 인력에게 파격적인 스톡 옵션을 던져주며 한국의 노하우를 블랙홀처럼 흡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자본이 투입된 결과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보다 정부 보조금만을 노리는 이른바 보고서 산업의 기형적인 성장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에는 한국 기술자 10명이 중국 메모리 기업 CXMT로 넘어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핵심 공정 데이터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며 그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설계도 한 장이나 인재 몇 명을 훔친다고 해서 수십 년간 쌓아온 반도체 생태계와 그 안에 흐르는 시간까지 훔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잔혹한 지표는 바로 수율입니다. 100개의 칩을 생산했을 때 실제 시장에 팔 수 있는 양품이 몇 개인지가 적자와 흑자의 운명을 가릅니다. 삼성이 디램 공정에서 90%의 수율을 달성하기까지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으며 이는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며 쌓아올린 독보적인 데이터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중국이 같은 설계로 수율 70%를 낸다면 웨이퍼 한 장당 200개의 칩 차이가 발생하며 하루 100장 생산 시 매일 2만 개의 손실이 쌓이게 됩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산업이 아니라 수만 번의 실패를 통해 어느 온도와 압력에서 불량이 발생하는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공장 안에는 2005년의 실패부터 2015년의 장비 미세 오차까지 해결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며 이는 그 어떤 도면에도 적혀있지 않은 자산입니다. 이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하자면 바이올린 거장 한 명을 데려온다고 해서 첼로와 플루트, 지휘자가 호흡을 맞추는 완벽한 화음을 단번에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에서 빼내온 엔지니어 한 명이 가져온 데이터는 전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며 장비와 품질팀이 매일 소통하며 맞추는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훔친다고 해도 불 조절의 감각이나 소금을 치는 찰나의 타이밍을 익히지 못하면 그 맛을 흉내낼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공정 온도를 0.1도만 틀려도 혹은 압력을 0.01 기압만 잘못 맞춰도 수율이 확 떨어지는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것은 오직 실패해본 사람만이 가진 감각입니다. 결국 삼성에서 10년 쌓은 노하우를 가진 엔지니어도 협력 시스템이 전무한 중국 공장에서는 단 1년 만에 그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국가 주도로 돈을 쏟아붓는 순간 시장의 논리는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보여주기식 쇼와 보고서 작성이 산업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반도체 회사 간판만 달면 보조금이 쏟아지자 진짜 기술자보다 사기꾼과 관료들이 몰려들었고 장비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부패가 만연해졌습니다. 그 상징적인 몰락이 바로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반도체 한 개 생산하지 못한 채 문을 닫으며 중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우한 홍신의 사례입니다. 1단계, 정부의 목표 설정부터 6단계 프로젝트 좌초까지 이어지는 실패 메커니즘은 중국 반도체 자본 투입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부패의 뚜수로 밀어넣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부패의 양상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으로 가짜 기술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만을 타낸 뒤 돈을 빼돌리는 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만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비 구매 비용 부풀리기로 10억 원짜리 장비를 30억 원에 계약한 뒤 그 차액을 관료와 기업인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적 비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수백 명의 가짜 엔지니어 명단을 서류상에 올려놓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가로채는 유령 인건비 수법까지 동원되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진짜 기술 개발은 뒷전이 되었고 1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화려한 보고서와 보여주기식 프로젝트만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거대한 공장 건물은 지어졌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단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산업의 잔해들이 중국 전역에 흉물처럼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의 몰락에 결정타를 날린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첨단 반도체 제조의 심장이라 불리는 노광 장비의 전면 봉쇄였습니다. 반도체는 빛을 이용해 웨이퍼 위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공정이 필수적인데, 이 장비가 없으면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첨단 칩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첨단 노광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네덜란드의 ASML 단 한 곳뿐이며, 이는 현대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ASML이 중국의 첨단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했고, 그 순간 중국의 모든 첨단 공정 계획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는 마치 최고급 페라리 공장을 수조 원을 들여 완벽하게 지어놓았지만 정작 차를 달리게 할 엔진을 구하지 못해 공장 전체가 멈춰선 것과 같은 비극입니다. 특히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회로를 새길 수 있는 EUV 노광 장비는 대당 가격이 2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었습니다. 첨단 공정이 막히자 중국은 전략을 수정하여 최첨단이 아닌 구형 공정으로 만드는 레거시 반도체 시장으로 눈을 돌려 물량 공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자동차, 가전제품, 일반 산업기계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칩들로 성능은 다소 낮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엄청난 거대 시장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가진 막대한 자본과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이 레거시 칩들을 미친 듯이 찍어내어 시장 가격을 흔드는 덤핑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중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제품을 쏟아낸다면 한국 기업들이 공고히 쌓아온 수익 구조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충당해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기에 이 구간의 붕괴는 곧 산업 전체의 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레거시 시장에서 매년 벌어들이던 5조 원의 수익이 중국의 가격 공세로 인해 1.5조 원 이상 줄어든다면 신규 투자 계획은 전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연구 개발비가 삭감되고 설비 투자가 밀리게 되면 결국 기술 격차는 줄어들게 되고 최악의 경우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뼈아픈 시련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물량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가격을 낮춰서 진흙탕 싸움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설 한국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중국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의 영역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최근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고대 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이라 불리는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입니다. HBM은 기술적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서 수백조 원을 가진 중국이라도 단기간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메모리 칩을 마치 고층 빌딩처럼 수직으로 8개에서 12개까지 아주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고난도 적층 공정에 있습니다. 칩과 칩 사이의 간격은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미세하며 이를 완벽하게 정렬하여 연결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현재 이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HBM 생산 공정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즉 삼성과 SK하이닉스뿐입니다. 중국이 HBM 추격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칩과 칩 사이를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하는 초미세 구리 범프 제조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열 관리 기술로 12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았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제어하지 못하면 반도체는 순식간에 타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공포의 수율 계산법인데, 개별 칩의 수율이 90%라고 해도 이를 12개 쌓아 올리면 최종 결과물은 불량률이 치솟는 수학적 함정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 공정에 도전한다면 최종 수율은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이는 만들면 만들수록 엄청난 적자만 쌓이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 복잡한 공정에서도 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흉내낼 수 없는 격차입니다.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를 하나로 묶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은 현재 반도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대만의 TSMC조차 이 분야에서 한국을 간신히 추격하는 수준이며, 중국은 아직 이 기술의 입구조차 찾지 못한 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더 싸게 파는 저가 경쟁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 프리미엄 전략의 모든 사활을 걸어야만 합니다. 시장은 이미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코스피가 50포인트를 돌파한 배경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고성능 AI 칩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희귀한 국가 중 하나로서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실패의 데이터와 견고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은 수백조 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기술이 자라나는 토양인 생태계와 그 안에서 응축된 엔지니어들의 시간까지는 결국 사들일 수 없었습니다. 기술을 훔칠 수는 있어도 그 기술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유기적인 시스템과 조직의 문화를 복제하는 것은 자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도면 유출과 인력 탈취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된 중국의 무리한 반도체 굴기는 결국 부패와 장비 봉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첨단 공정의 문이 완전히 닫힌 상황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한국 기업들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수준의 파격적인 저가 공세를 펼치며 시장을 교란할 것입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한국 반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레거시 영역에서 가격이 30% 하락할 경우 전체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립니다. 5조 원의 매출이 순식간에 3.5조 원으로 줄어드는 시나리오는 한국 기업들에게 연구개발비 삭감이라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비가 줄어들면 신규 투자가 밀리고 결국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차세대 기술 격차마저 좁혀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면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뼈아픈 선택지를 강요받을 수도 있는 가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치킨 게임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근거는 중국이 결코 훔칠 수 없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실패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 라인에는 지난 20년간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된 보이지 않는 정밀한 제조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정 날씨와 습도에서 장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세한 떨림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단기간에 자본으로 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설계도를 가져간다 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만 가지 돌발 변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조직의 합까지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 명의 천재가 이끄는 독주가 아니라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추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기 때문입니다. 설계팀이 도면을 그리면 공정팀이 구현하고 장비팀이 튜닝하며 품질팀이 분량을 잡아내는 이 일련의 루틴이 진짜 생존 경쟁력입니다. 중국이 삼성의 핵심 인재 한 명을 빼갔을 때 그가 가져가는 노하우는 전체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빼돌려진 핵심 공정 데이터조차 중국 공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 데이터를 운용하고 키워낼 토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 유출은 추격 기간을 조금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매일 스스로 진화하는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옮겨 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물량 공세라는 파도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할 초격차 프리미엄 기술로 더 높이 비상해야 할 운명적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가 갈구하는 AI 가속기용 HBM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끈질긴 시간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중국이 보조금으로 화려한 공장 벽을 높이 쌓아 올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성벽을 더욱 견고히 쌓아 기술 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의 최우승자는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시간과 실패의 기록을 품고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10년간 쏟아부은 138조 원은 기술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부패와 무능의 팩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돈으로 인재를 사고 설계도를 훔칠 수는 있었지만 그 기술이 뿌리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는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은 첨단 공정 대신 구형 레거시 반도체 물량 공세로 방향을 틀어 한국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 덤핑 전략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캐시카우를 흔들어 연구개발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매우 치밀하고 위험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과 같이
중국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기술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HBM의 미세적층 기술과 열 제어 노하우는 오직 한국만이 가진 20년 실패 데이터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100분의 1, 머리카락 두께 간격으로 칩을 연결하는 고난도 패키징 공정은 자본의 규모가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숙련된 감각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ASML의 첨단 노광 장비 봉쇄로 인해 엔진 없는 자동차 공장이 되어버린 중국의 현실은 첨단 반도체 자립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훔쳐온 설계도는 죽은 지식일 뿐이며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수율을 0.1%씩 올리는 조직의 협력 시스템은 복제할 수 없는 유산입니다. 반도체는 한 명의 천재가 만드는 예술품이 아니라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때 비로소 탄생하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코스피 50 포인트 돌파라는 역사적 사건은 한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증명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진짜 실력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시장의 냉혹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투자의 핵심 원칙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물량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연구 개발에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핵심 인재를 소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야말로 그 어떤 국가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반도체만의 진정한 무기입니다. 우한 홍신의 몰락처럼 기술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산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기술 유출이라는 범죄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는 결국 본인들의 창의적인 기술 진화를 가로막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반도체 전쟁의 승부처는 가격이 아니라 누가 더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된 고성능 저전력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가진 끈질긴 생명력과 탄탄한 기술 생태계는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파고를 넘어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도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보낸 고통스러운 실패의 시간과 그 위에서 피어난 견고한 생태계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도약과 기술 주권을 응원하며 오늘 궁금한 경제학이 준비한 기술 전쟁의 비화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